생. 그리고 얘가 우연히 우리 병원에 와서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주님이 우리 병원을 통하여 얘에게 역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85년) 선교사에 의하여 국내 최초의 기독교 의료 선교기관으로 시작한 연세의료원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 의학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를 시작하며 다시 연세의료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교적 사명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교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1991년 가을 세브란스 기독의사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40년 동안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에비슨 박사의 내한 100주년이 되는 1993년을 기점으로 구체적으로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로 정하였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매우 놀랐었습니다. 이제는 연세의료원이 그들이 100년 전에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을 이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몽골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선교사를 파견해서 외국에 우리가 빚진 빚을 갚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92년 여름 학술연구차 몽골에 방문한 서원석, 당시 해부학 교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의료의 낙후, 영적 암흑기와 같은 몽골 상황을 접하고 몽골이 연세의료원의 해외 선교 대상지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만일 그곳을 선교지로 정한다면 자신이 직접 몽골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연세의료원 종교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이호영 교수를 단장으로 몽골로 답사팀을 파견하였고, 보고서에 대한 의료원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뭔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이 그 몽고 핏줄을 타고났다는 어떤 연결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특히 제가 느낀 것은 그 템퍼, 그 몽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그 비슷한 데가 많아서 대화가 언어적으로는 쉽게 안 됐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현지인들의 저희에 대한 그 태도는 굉장히 환영적이었었고, 그리고 빨리 그 서방에 개방을 해서 진보된 특히 의료 기술을 수입하고 또 자기네들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92년 12월 몽골을 의료 선교지로 결정한 연세의료원은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종교위원회의 전세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교소위원회를 두었고, 몽골 선교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사람의 성장 과정도 그렇고 어떤 문화나 사회나 국가도 이렇게 성장 과정이 제일 처음에는 얻어먹는 단계, 둘째는 스스로 챙기는 단계, 세 번째는 이렇게 먹여주는 단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제일 처음에 얻어먹다가 나중에 스스로 챙기다가 나중에 크면 다시 또 자식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의 사회나 국가도 똑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다가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성장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성장하니까 또 이웃을 돕는 단계가
됐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의료원 식구들 간에 아주 팽배해 있어서요. 이제 그래서 이젠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만큼 성장하지 않았냐. 마침내 에비슨 박사 내한 100주년이 되던 1993년 3월 24일 몽골 국립의과대학과 연세의료원과의 교류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5월 서원석 교수를 몽골 국립의과대학의 교환 교수로 파견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당시 의대 학장이었던 황희호 교수를 단장으로 제1회 연세의료원 몽골 하계의료봉사단이 몽골에 들어가게 되었고 1994년 4월 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내정된 전희철 원장이 부인과 함께 몽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의료 선교 헌신자들이 차례로 연세 친선병원에 합류하게 되면서 병원 개원 준비는 꾸준히 진행되게 되었다. 우리 원래 그 개원 날짜가 7월 1일로 잡았다가 그때 그 건물이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건물이 승낙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의료원에서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원래 7월 1일 날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개원했던 그것이 기억이 새롭습니다. 1994년 여름 제2차 몽골 학예 봉사단이 몽골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세 기념 도서관이 몽골 국립의과대학에 개관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드디어 연세 친선병원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10월 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였다. 연세 친선병원의 재정적인 후원을 위하여 94년 4월 연세 의료선교 후원회를 발족하였고 교직원 700여 명과 동문 등을 포함하여 총 1000여 명에 이르는 후원자들을 발굴하였으며 이 단체는 이후로 연세 의료 선교 활동에 주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그 연세 의료 선교 후원 회장으로서 다시 한번 회원으로서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교직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의과대학 동창, 국내에 있는 우리 의과대학 동창, 그 외에 연세대학교의 교직원 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5년 치대 장승기 동문이 장기 선교사로 몽골에 합류하면서 치과 진료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세 친선병원은 최신 임상병리 시설을 갖춘 병원이 되었고 친절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들이 있는 병원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몽골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와 그 가족들, 몽골 주재 외교관들에게 의미 있는 병원이 되었다. 엄격한 종교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몽골이었으나 한국에서 온 의사들의 헌신적인 진료 모습은 몽골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조심스러웠으나 기독교 선교는 의미 있는 진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선교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저희들한테는 우산과 같이 또는 어떤 그 좀 도와주는 큰 그 울타리의 역할을 했다 할까요? 이런 면에서 저희들한테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우리가 선교하러 들어왔다. 몽골 사람들 입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997년 서원석 교수가 몽골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고 1998년 선교사 준비를 해온 박진용 의대 동문이 몽골의 국립의과대학의 중앙연구실 소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몽골 국립의대에서의 연구와 교육 지원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여름 저는 연세의료원의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은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몽골을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로 축복해 주셔서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의사로서 그리고 기독인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 친선병원에서의 임상진료와 국립의과대학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몽골 선교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몽골과의 합작병원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나 구휼 사업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몽골에서의 빈민 지원이나 구휼 사업은 연세 친선병원과는 또 다른 기구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99년 여름 전희철 원장을 지부장으로 이전까지의 무료 진료, 구휼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연세 사회복지재단 몽골 지부를 울란바타르 시에 개설하였다. 연세 NGO라는 이름으로 거리의 아이들, 양로원과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 도시 빈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진료, 식량 및 연구 지원, 바가노르 지역의 진료소 지원 등의 사역을 이제까지 해오고 있다. 저는 연세친선병원이 어머니와 같은, 그리고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친선병원은 저나 몽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병원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01년 10월 전희철 원장이 7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가 담당하고 있던 연세사회복지재단 몽골지부 지부장의 일은 박진용 교수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4년간 수고한 2대 부양울지 원장에 이어 3대 원장으로는 2000년부터 몽골 연세 친선병원에서 섬기고 있는 박돈상 박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4년 동안 김일순 교수와 전희철 동문이 이어 맡았던 이사장직은 몽골 측에서 맡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 몽골에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사역을 통해 연세의료원 자체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학교와 의료원 내에서 선교라는 용어는 생소한 것이었으나 몽골 사역이 시작되면서 선교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단어가 되었고, 여러 교직원들이 9차례에 걸친 몽골 학예 봉사에 참여하면서 선교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가다듬게 되었다. 2000년 강진경 의료원장이 취임하면서 몽골 선교 사역을 포함한 의료원 전체의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총괄하는 기구를 의료원장 산하기구로 승격 통합하기로 하고, 2001년 초 이충국 교수를 초대 소장으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가 개설되었고, 5월에 연세의료원 선교 사명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연세의료원이 앞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활동할 것인가를 대내외에 밝힌 세브란스 역사 116년 만에 매우 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제1회
연세 의료 선교 주간을 가져 의료원 내의 선교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활동을 하였다. 이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는 연세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선교 활동의 중심기구로 그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의료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대학에 또는 의료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가 그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 올라서서 활동하는 시기가 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나은 입지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세친선병원의 발전 방향은 이제 점점 상황이 선교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선교의 방향을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교 선생님 같은 분 물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과거에 좀 했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우리 의사는 아니었는데 그것에 와서 좋은 신앙을 더 갖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의료 선교사로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을 그 현장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저희들에게 일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히 용기를 주는 또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연세 의과대학에 좀 더 봉사적인 이러한 의사들이 많이 배출하는 이러한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원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친선병원이 앞으로 해야 될 마땅한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 몽골에 이 친선병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